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은 간단하게 인물화 채색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구독자분께서 인물 채색하는 것도 한번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라이브로는 참을 못했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스케치는 간단하게 러프한 방식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했고 채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머리부터 좀 진한 부분부터 색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 원본 그림을 보면은 이제 그늘이 진 부분이 있어요. 여기 머리, 모자의 이 부분, 그 어두운 부분을 잡아주는 거죠. 여기 그리고 왼쪽 눈 있는데 밑에 부분, 모자 밑에 그리고 목 있는데 여기 수염 밑에 이런 식으로 가장 어둡게 돼 있는 부분 있죠. 그 어둠을 이제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자를 저렇게 칠해줄게요. 그림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두운 부분, 어둠을 잡아주는 겁니다. 옷에 주름이 진 곳도 어둠이 어둡게 이렇게 잡아줄게요.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이런 지금 제가 이렇게 칠하고 있는 이런 곳을 찾는 것도 하나의 관찰이거든요. 그림에서 관찰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 관찰력을 키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간단한 크로키 연습으로 관찰력을 키웠는데 아는 지인분께서 한 달간 내 손을 가지고 손 포즈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손을 한번 크로키로 빠르게 한번 그려봐라. 한 달 동안 이렇게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그려보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손을 그리기도 하고 또 간단한 인물 같은 것도 크로키로 해가면서 한 일주일 정도 했었을까? 한 달도 채 안 됐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려고 딱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제 눈에 이전에 그렸을 때보다 더 뭔가 이렇게 많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는데 마치 그 마술과 같은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도 크로키를 한번 해보십시오. 크로키가 또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 스케치를 이쁘게 똑같이 하는 게 크로키가 아니라 말 그대로 크로키라는 거는 빠르게 어떤 묘사하려고 하는 형태를 빠르게 묘사하는 거로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맞춰서 묘사를 하는 게 크로키지 그냥 똑같이 이렇게 스케치하는 게 크로키는 아닙니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사물은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일반 물건을 그려도 되고 사람의 포즈 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손 모양 보통 처음에 하실 때는 한 2분에서 3분 정도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빠르게 묘사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그 형태를 묘사하는 그러니까 형태라고 해도 예를 들어 손을 그리면은 이 손의 디테일한 이런 부분 뭐 주는 거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외곽 라인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스케치 할 때도 어차피 이렇게 채색을 하면서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스케치는 전체적인 외형 이런 것들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사진상에 어둡게 그늘진 부분을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풍경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그림에 다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 같은 선상에 있는 색들이 다 있거든요. 먼저 일단은 얼굴 위주로 먼저 칠해볼까요? 처음에 얼굴을 칠할 때 살짝 연한 옐로우 라이트, 라이트 옐로우 라이트, 연한 노란색을 살짝 깔아주시면 돼요. 먼저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아주겠습니다. 너무 노랗게 얼굴이 됐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밑색으로 깔아놓은 거고 위로 색을 올릴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을 깔았죠. 이 색을 깔아도 이렇게 어둡게 표현된 곳은 이렇게 어둡게 계속 이렇게 색이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까셨으면은 이런 부분 디테일하게 확대되면 이 모든 색들이 아주 미묘하게 색들이 여러 가지의 색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조금 빨간색, 조금 연한 빨간색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 되는데 태블릿 같은 거 있으면 태블릿에 이제 사진을 띄워놓고 이렇게 확대해서 보실 수 있겠죠. 제가 처음에 이제 붓을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물기를 닦아내고 있는 겁니다. 붓을 눕혀가지고 좀 넓은 면을 이용해서 물감이 블렌딩이 잘 되게 해주고 있어요. 잘못 칠하면 얼룩덜룩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 얼룩이 지지 않게 이렇게 블렌딩을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좀 어두운 부분 이런 데는 약간 보랏빛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랏빛을 좀 넣어줄게요. 보라색은 의외로 굉장히 유용한 색이기도 해요. 겨울 풍경 그릴 때도 이 눈의 그림자 같은 거 표현할 때도 있고 하늘 표현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들어간 색입니다. 보라색 없으면 당연히 이제 색을 만들면 되겠죠. 빨간색이랑 파란색 섞으면은 보라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라색에서 약간 파란빛이 좀 더 강하다. 그거는 그 빨간색이랑 보라색
파란색이랑 섞을 때 파란색의 비중을 좀 더 많이 넣으면은 약간 파란 쪽에 다가오겠고 가깝겠고, 빨간색이 좀 가깝게 하려면은 빨간색을 좀 더 많이 섞어가지고 섞으면 되겠죠. 뭐 그 정도 보라색 같은 거 색 만드는 건 어렸을 때부터 파란색, 빨간색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수채화 특성상 지금 이렇게 색을 칠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종이에 점점 스며들면서 색이 좀 더 밝게 올라오는 걸 감안해서 색을 조금 진하게 올리고 싶으면은 처음부터 조금 더 진하게 올리시면 돼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시 이렇게 연해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그거 그 정도로 얼마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런 거는 본인이 많이 해보면서 본인만의 그 물감 양이라든가 채색되는 그 범위를 본인이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를 파악하고 많이 그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작정 많이 그리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대신 당연히 기본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은 다 아는 상태에서 많이 그려야지, 잘못된 방법으로 많이 그려봤자 아무 소용 없거든요. 저도 많이 그리면은 무조건 그린 실력이 는다는데, 그냥 무작정 많이 그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내가 대학 입시나 그런 미대 입시가 이런 공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그런 그림의 기본 같은 거, 예를 투시라든가 뭐 원근법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알아두면은 모르는 사람이랑은 확연히 그림의 밀도, 퀄러티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달라요. 그게 없이 그냥 무작정 그림을 그렸을 때는 나중에 한계점에 오게 됩니다. 슬럼프가 오게 돼 있죠. 기복 없이 꾸준하게 잘 그리는 사람들은 기본기가 탄탄해서 그런 거거든요. 저도 그런 기본기가 어렸을 때는 이제 미술을 공부했었지만 하도 이제 안 했기 때문에 다 까먹기도 하고 몸에 배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이제 그 한계점이 있다 생각해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죠, 저도. 이렇게 인물화 이런 단계들은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그림을 조각해 나가는 거예요. 채색을 하면서. 근데 좀 윤곽이 나오는 것 같나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풍경화 할 때 밑색 까는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밑색과 이렇게 어두운 것도 잡아주고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이제 또 들어가면 되겠죠. 다 똑같아요. 모든 그림은 방식은 다 본인만의 그 루틴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뭐 인물화라고 딱히 어떻게 하고 뭐 정물화는 또 어떻게 하고 풍경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없어요. 다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 방식들은 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풍경화 그릴 잘 그린 풍경화 그릴 때처럼 채색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잊어버리고 얘는 풍경화다. 여기는 이제 산이고 여기는 뭐 땅이고 나무다. 뭐 이런 식으로
풍경화를 생각하고 풍경화에서 했던 것처럼 채색을 하면 되는 거고, 또 인물화 잘 그린 사람들이 풍경화 같은 거 그릴 때 나무, 뭐 산을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그거에 인물화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에 집착할 필요 없이 내가 잘 그리는 그림에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면은 어려울 게 없겠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그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본 좀 베이스를 깔았고 이제 좀 말려볼게요. 바람에 날아갔어요. 자, 깔끔하게 말랐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갈게요. 제가 이제 눈을 할 때는 펜을 이용해요. 색연필 이용할 때도 있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펜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표현하는 편입니다.
부채 붓을 이용해서 수염 부분도 표현해 볼게요. 물감을 칠한 다음에 물감을 이렇게 좀 닦아서 밝은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얀색으로 밝은 표시한 게 아니라 이제 물감을 닦아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밝은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어두운 데를 좀 더 이렇게 올려주고 있고,
처음에 어두움을 넣어줬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좀 더 밝은 부분엔 확실하게 밝게 넣어주는 겁니다. 제가 좀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밝은 데는 정말 밝게, 어두운 데는 어둡게, 이 표현을 확실하게 구분져서 져주는 거를 되게 강조하듯이 여러 번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점점 말은 해놓고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전에는 전체적으로 너무 어두운 톤으로 돼 있어서 밝은 톤이 너무 죽어가지고 이렇게 밝게 좀 올려주고 있어요. 너무 하얗게 올라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 있으면은 점점 이게 물감이 스며들면서 그렇게 하얗게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겠습니다. 어떤가요? 잘 표현됐나 모르겠네. 이렇게 오늘은 이무라 채색하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좀 더 그럴싸하게 한번 또 채색해 볼게요.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럼 안녕.